우리 엄마가 얘의 재능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재능을 찾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 진짜 다 보냈어요. 뭐 미술, 태권도, 스케이트, 수영, 뭐 발레까지 진짜 안 시킨 게 없을 정도로 과외도 막 많이 시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공부가 너무 싫었어요. 나 앉아서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 그래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초등학교 때. 진짜 발레 배웠어요. 진짜 아니 엄마가 발레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살던 우리 집 그 1층에 살던 언니가 발레를 다닌대요. 그래서 나도 가래. 근데 난 너무 가기 싫었는데 나 보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갔는데 발레 갔는데 막 발레복을 입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막 오글오글 거리는 거야. 그래서 막 발레복 갈아입는데 괜히 막 선생님 이거 막 괜히 막 거꾸로 입고 나가기 싫어가지고 뭐 피아노도 배우고 아무튼 뭐 많이 했어요. 근데 다 좀 그냥 뭐 운동은 재밌는데 그렇게 뭐 막 빠지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학교를 1년을 빨리 갔어요. 1년을 빨리 가서 9살이 이제 3학년 때였어요. 3학년 때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서현초등학교, 제가 분당의 서현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3학년 2반이었어요. 제가 3학년 2반이었는데 거기서 현 땡땡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랑 되게 친했는데 그 친구가 현모양이야. 현모양이 바둑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바둑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를 바둑교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이 현씨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따라갔죠. 나는 그때까지 바둑에 대해서 정말 1도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 가족 중에도 바둑을 그렇게 막 특출나게 뭐 잘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1도 몰랐어. 근데 데려가서 바둑을 딱 시작을 했는데 뭔가 되게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세계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바둑을 배운 그 순간에. 그렇죠. 그때 1990년대 그 시절이니까 이창호 군화 때문에 바둑붐 막 생기고 그럴 때라서 학부모님들이 애들을 되게 바둑교실에 많이 보낼 때예요. 그래서 그 첫날부터 바둑을 딱 두기 시작했는데 너무 무슨 되게 세계가 오묘하고 좀 마약 같고 되게 빠져나오기가 힘든 그런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계속 막 바둑을 뒀죠. 집에 갈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 현모양은 저를 친구로 데려가서 제가 등록을 이제 결국에 했기 때문에 선물을 고스란히 받아서 갔고, 그러니까 둘 다 게이득인 거지. 내 친구는 나를 데려가서 선물을 받고 저는 이렇게 재밌는 걸 만났으니까 서로 좋고, 원장님도 학생도 한 명 들어와서 서로 좋고 그 현모양의 기력은 걔가 이제 저보다 훨씬 이제 높았죠.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훨씬 높았는데 제가 계속 바둑을 이제 너무 좋아해서 맨날 거기서 살았어요. 바둑교실에서 살다 보니까 바둑 실력이 막 빨리빨리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만 다니는 학원이었는데 거기서 입문반이 있고 초급반이 있어요. 입문반에서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면 초급반으로 넘어가는 건데 초급반으로 넘어갈 때 30급부터 시작을 해요. 아이들 바둑학원은 보통 30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제 28급부터 시작을 했어요. 약간 높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몇 달 안 돼서 아마 제가 현모양을 이겼을 거예요. 현모양을 이기고 그 현모양은 결국 바둑교실을 그만두고, 현모양은 사실 바둑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고 현모양은 뭔가 되게 엄청 활발한 친구였고 뭔가 바둑교실에 와서 애들이랑 좀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진 거에 대해서도 뭐 별로 크게 여의치 않은 뭐 신경 안 썼는데 결국 이제 현모양을 넘고, 그리고 이제 막 바둑을 계속 뭐 열심히 했다기보다 그냥 재밌어가지고 막 한 거죠. 맨날 나는 갔어. 그 바둑 교실에 학교가 끝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바둑 교실에 잘 드는 반에 갔죠. 특강반이라 그러죠. 특강반. 근데 그 특강반에 그 바둑 교실에서 바둑 짱들이 다 모여있는 반이었어요. 그 서현 바둑 교실이에요. 제가 분당 서현에 계속 오래 살았는데
그 서현 바둑교실의 특강반에 내가 들어가게 됐어, 결국. 근데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바둑을. 다 이제 잘하는 애들이 모인 거야. 거기서 이제 또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제가 입문반일 때 뭐 거의 한 자리 급수 거기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 건데, 제가 이제 너무 바둑을 좋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를 또 이기게 돼요. 그 친구는 또 입모양이에요. 입모양. 그 친구를 이기고 여자 바둑장으로 거듭이 나요. 그 바둑교실에서. 그래서 그 입모양은 결국 저에게 지고 좀 충격을 먹어서 성이 임씨야. 그 친구는 바둑교실을 그만두고 그 결국에는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갔고, 그 친구 나름의 이제 길을 걸었고, 저는 계속해서 그 바둑의 길을 걸었죠. 그래서 그 짱을 먹고, 그 다음에 거기 원장 선생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의 아들이 저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저보다 좀 바둑이 많이 셌었죠. 근데 제가 막 무럭무럭 막 괴물처럼 성장해서 또 그 행님을 또 꺾어요. 꺾어가지고 결국에 그 서현 바둑교실의 바둑장이 돼요. 바둑장. 이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9살 때 바둑 시작했으니까 거기서 바둑교실에서 몇 년 있었죠. 3학년, 4학년, 5학년 정도, 한 2년 반 정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그 바둑교실 원장님이 얘는 저를 괴물이라고 불렀어요. 저의 별명이 괴물이었는데 막 원장님이 동네에 소문을 막 내고 다니신 거죠. 그래서 어디서 저의 소문을 듣고 그 분당에 순회동에 한국기원이라고 있어요. 한국기원에 어떤 이제 사범님이 계시는데 그 기원에서 저를 이제 데려가셔요. 얘를 데려가서 좀 키워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초등학교 5학년 말 정도에 그 기원에 가서 아저씨들이랑 스파링을 막 하는 거예요. 아저씨들이랑. 이제 애들의 바둑교실을 떠나서 담배 연기가 가득한 그 기원회를 갔어요. 기원회를. 근데 이상하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다른 애들은 막 그 기원 오면은 담배 연기 되게 막 싫어하고 막 콜록콜록대고 하는데 나는 되게 멀쩡한 거예요. 애가 담배 연기에 아무렇지도 않아 해. 그래서 그 기원 원장님께서 되게 신기하셨어요. 왜 너는 아저씨가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괜찮냐? 근데 나는 괜찮았어. 나는 뭐 제가 담배를 뭐 그때 핀 건 아니에요. 펴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괜히 괜찮은 거지. 저희 아빠가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원에서 이제 5학년 말에 가가지고 이제 6학년 뭐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초까지 다니면서 정말 많은 아저씨들이랑 이제 둬요. 근데 애들 학원에 다닐 때는 막 정석으로 배우고 좀 교과서 보고 이렇게 이론을 보잖아요. 근데 아저씨들은 정석이라는 게 없고 막 꼼수, 막 속임수에 막 그 싸움에 전투에 대책 없이 막 두실 때도 있고, 아무튼 그 이론이 없고 완전 잡초바둑인 거죠, 한마디로. 그 잡초바둑을 막 겪으면서 막 처음에 막 당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배워요. 온갖 수들을 되게 그 경험을 하면서 막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원장님께서 재미로 뭐 10,000원짜리 이렇게 거셔가지고 20,000원 막 이렇게 걸어요. 큰 거면 막 50,000원짜리도 걸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스폰을 해주셔. 원장님께서 이제 스폰을 50,000원 대 50,000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고수랑 내가 두는데, 네가 이기면은 우리가 50,000원을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근데 내가 만약에 지면은 원장님이 50,000원을 내시는 거고 우리가 이기면은 반반 가져가는 거다. 근데 기가 막히게 저는 그 돈이 걸리면 잘 둬. 그 원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너는 승부사야. 너는 돈이 걸리면 항상 잘 둬.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약간 그 쏠쏠한 용돈, 그 어린 나이에 막 5학년 6학년 때 5,000원 막 벌어도 되게 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벌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막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나 같이 맨날 군것질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유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기원에만 얘가 이제 좀 있으니까 거기서만 있다가 프로가 되기는 힘들어요.
제가 프로기사, 바둑 프로기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는 이제 바둑이고 내가 이 길로 나가야겠다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장래 희망 이런 거 있으면은 프로기사 이제 쓰기 시작했고 이 길로 나가야겠다. 그때 이제 생각을 하고 중학교 때 어쨌든 중학교는 가야 되니까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를 가고 그 바둑 도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둑 프로기사를 지망하는 아이들이 가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김원 프로라고 있어요. 김원 프로. 그 당시에 3대 도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건감용 도장이라고 이세돌 구단이 나온 거. 그리고 하나는 허장의 프로 도장. 그리고 하나는 김원 도장이었는데 그 김원 프로가 우리 그 김원 원장님이랑 친하셔서 놀러 오신 거예요. 놀러 오셨다가 여기 어떤 여자애가 기원 아저씨들이랑 막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꿈이 프로래. 근데 여기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가는 프로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허장의 사범님. 그래서 얘를 우리 도장으로 보내시라고 원장님에게 이렇게 권유를 해요. 원장님에게 권유를 하고 그때 원장님 그 한국기원에서 배울 때 제가 알기로 지도료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었으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한 달에 10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어느 정도 좀 유복했어요. 집안이 예식장을 하고 있었고 예식장이 잘 돼가지고 좀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100만 원으로 이렇게 지도비를 내면서 기원에서 계속 있었죠. 몇 년을. 그러다가 이제 그 김원도장으로 결국에 옮기게 됐어요. 원장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얘를 보내줄 때구나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거야. 근데 가끔 어떤 뭐 선생님들은 이 제자를 계속 붙잡고 있고 싶어가지고 떠나 보내야 될 때가 됐는데도 잡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인복이 많아가지고 우리 원장님께서 또 때 되니까 그 김원 프로 도장으로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제 김원 프로 도장을 가니까 저의 또래 애들이 정말 많아요. 어린 애들도 있고 이제 나이 많은 애들도 있었는데 너무 포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도장에 딱 갔는데 바둑알 소리밖에 안 들리고 애들이 서로 뭐 별 관심도 없고 표정도 무슨 애들이 벌써 승부사야. 진짜 바둑알 소리밖에 안 돼. 진짜 조용한 그 고요함 속에서 다들 그러니까 자기 바둑의 그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뭐 한 13살 정도 됐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포스에 눌려요. 일단 그 포스에 눌려. 근데 어쨌든 가기로 한 거니까 갔죠. 그래서 결국에 다니게 됐는데 그 또래 애들에 비해서는 실력이 많이 제가 떨어졌어요. 걔네는 이미 전문적으로 원래 프로기사가 되려면은 막 5살, 6살 아니면 4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늦게 시작했잖아요. 9살 때 시작을 했어요. 상당히 늦은 나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제가 상당히 이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저 나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보다 이렇게 잘 듣는 애들이 많구나. 그때 프로기사가 되려면은 여자 프로는 1년에 2명밖에 안 뽑아요. 근데 내가 그 순위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프로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자퇴를 하기로 결심을 해요. 중학교 때 이 학교를 다니다가는 내가 이 바둑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얘네랑 비슷하게 해도 지금 모자란데 이 학교까지 다니면서 하면 경쟁을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부에 별로 뜻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저 이제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기사가 되는 거에 승부를 걸게요.
이제 올인을 이제 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가 있어요. 근데 애가 갑자기 애가 막 바둑을 되게 잘 두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갑자기 그만두겠대요. 이걸 하겠대. 완전 그 총망받는 애도 아니에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완전 모험인 거지. 이렇게 하다가 프로 안 되면은 학교도 뭐 졸업 못하고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의 부모님들은 되게 많이 이제 당연히 이거 안 된다고 하지. 근데 이제 부모님은 딱 그 한 번 더 물어보더라고. 이게 정말 네가 원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나 되게 그때 확고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렇다면 오케이 해서 부모님한테 오케이를 받았는데 그 저의 담당 사범님이 김원 프로 기사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퇴를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학교에서도 배울 게 많다 그랬어요. 학교에서 너가 배울 게 많다. 근데 이거는 약간 돌려서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바둑으로 봤을 때, 그쵸, 걱정을 한 거죠. 바둑으로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난 애도 아니고. 로즈님 어서오세요. 만약에 학교를 때려치고 그만두고 이거 하다 안 되면은 애 인생이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걸 말리신 건데, 저의 뜻이 워낙 확고했어요. 아닙니다, 사부님. 제가 저는 이제 꼭 학교를 그만둬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바둑을 할게요. 계속 그 어필을 했더니 사범님도 결국에는 오케이를 하셨어요. 오케이를 하셔서 결국에 그 학교 자퇴서를 쓰러 가요. 학교 자퇴서를 쓰러 가서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님의 동의를 아빠랑 이제 같이 가가지고 아빠 거기다 이제 사인을 하고 결국 자퇴를 했어요. 담임쌤은 뭐 별말 안 했어요. 누군지 기억도 안 나요. 잘 안 나요. 학교를 제대로 안 나갔었거든요. 그때 오전 수업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되게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자퇴를 했는데 학교도 되게 재밌게 다녔어요. 막 물론 공부는 안 했지만 애들이랑 그 당시 내가 부반장도 했어요. 너무 이제 잘 노니까 학교에서는 부반장 오전 수업에 부반장 하고 이제 가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 애들이랑 너무 헤어지는 게 너무 막 슬퍼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바둑을 하러 나는 이제 떠나지만 막 약간 그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같이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 잘 살고 나중에 만나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그래가지고 눈물이 막 나는데 애들 앞에서 좀 울기가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걔네가 우연의 일치로 막 그 화장실에 막 들어와. 그래가지고 딱 걸려. 운 거를 딱 걸려요. 그래서 걔네가 막 쟤 막 운다, 막 자퇴하면서 막 운다, 막 놀려요. 그래가지고 막 또 거기서 도망가. 거기서 막 도망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돼서, 결국에는, 바둑도장에 매진을 하게 되죠. 매진을 하게 돼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바둑도장에 나가는 거예요. 바둑도장에 나가서, 바둑 공부를 해요. 버스를 타고 가서 바둑도장에서 오전에 보통 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고 바둑을 한 판 두고 그리고 사범님들이 그 바둑 든 거를 복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저녁을 먹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막 혼자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남아가지고 남아가지고 또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11시까지 하고 그때 엄마가 데리러 오셔가지고 그 차를 타고 집에 가고 그게 이제 일상이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평소 그 애들보다 실력이 낮았잖아요. 실력이 낮았는데 진짜 막 미친 듯이 그때 공부를 해요. 다른 거 진짜 핸드폰도 없애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아껴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끼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한 손에는 밥을 먹으면서 그 바둑책을 보면서 막 먹어. 그러니까 1초를 아껴요. 1초를. 나는 이제 학교도 관뒀고 뭐 갈 데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거기서 나는 이제 승부를 봐야 된다. 걸어가면서도 바둑판을 그려. 무조건 나는 최대한으로 나의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좀 하니까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그 아이들이랑 비슷한 실력이 되고 좀 이렇게 촉망받는 애가 됐어요. 그 도장에서. 그래서 김원 사모님 좀 인정을 하셨었어요, 그때. 그리고 김원 사모님이 김원 그 프로기사 저희 선생님이셨던 김원 사모님께서 되게 그 좀 약간 인정을 하시니까 되게 좀 할 맛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하고 김원 사모님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애들이 막 솔직히 바둑 도장도 애들이 있는데 막 사모님 없을 때는 막 떠들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김원 사모님 발작 소리가 저쪽 엘리베이터에서 들리면 애들이 갑자기 막 자기 자리에 막 돌아가가지고 엄청 열심히 한 척 하거든요. 막 뭐 막 그러는데 그 김원 사범님의 그 뭔가 그 뭐랄까 자극 한마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극을 막 엄청 받으면서 그때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 바둑 공부를. 그러다가 뭐 중간에 이제 유혹도 있었죠. 좀 이제 실력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뭐 여자 연구생도 들어가서 뭐 연구생이라는 건 연습생인데 뭐 주말마다 리그전을 해요. 리그전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제일 잘 둔 애가 프로가 되는 그런 거에도 이제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다가 그 유혹은 뭐예요? 거기에 한 40명 50명 학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남자가 한 90% 그리고 여자가 한 10% 비율 그 정도여도 뭐 여자가 많은 편인데 그러니까 그 한창 그 학창 시절에 막 막 그 유혹 그렇죠. 그때 유혹이 어마어마했죠. 그래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완전 이제 좋은 환경이죠. 여자가 이제 없고 남자가 많은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연애를 이제 그 연상의 오라버니랑 연애를 하다가 김원 사모님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김원 사모님이 없을 때 그 건물에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건물에 어디서 만나가지고 막 놀다가 그 김원 사모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려요. 내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저희 자리로 이제 먼저 우리가 가고 했는데 김원 사모님이 기가 막히게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그걸 아셔가지고 딱 걸린 거죠. 딱 걸려가지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를 불러서 진짜 몇 시간 동안 저를 잡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네가 이럴 때냐? 네 진짜 중요한 때인데 진짜 중요한 때고 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할 때고 남자는 네가 프로기사 되고도 진짜 많고 네가 진짜 뭐 고를 수도 있고 지금 네가 이러는 거 진짜 다 후회할 거다 라면서 저를 엄청나게 설득을 해요. 설득을. 그리고 이제 그 오빠한테 가가지고는 뭐라고 한지는 모르겠는데 코피를 터트리셨대요. 그래서 막 자식아! 막 이러면서 나는 못 봤지만 그래서 막 결국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저도 또 한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 내가 학교도 그만두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제주잡님 100점 감사합니다. 그 오빠를 옥상으로 불러요. 옥상으로 불러가지고 할 말이 있는데 우리 헤어져. 나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겠어. 진짜 레알이야 이거. 레알 스토리. 레알이야. 그러면서 그 오빠 왜 그래 야 그러지 마 해서 이제 잡았는데 아니야. 우린 지금 공부할 때고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공부를 선택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결국에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공부를 선택해서 그때부터 더 내가 막 이거 뭐 다 포기했는데 내가 진짜 공부라도 해서 내가 프로가 돼야지 하면서 너 막 미친 듯이 또 공부를 해.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프로기사 입단권에 이제 갔죠. 가서 지금 헤어진 거 후회 안 해요.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래서 프로기사 입단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 프로 안 되셨어요.
이게 프로기사 대회가 있는데요. 프로기사 대회에서 둬서 이제 1등을 하면 프로기사가 되는 거 한 명이. 그리고 그 한 명은 이제 연구생 리그가 있어요. 주말마다 하는 거. 거기를 이제 주말마다 해서 1년 동안 해가지고 포인트가 가장 높은 사람이 한 명이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고1, 고2 이렇게 계속 연구생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프로기사 입단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실력이었는데 계속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돼.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하니까 약간 나이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20살 되면은 이거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나이가 좀 많은 이제 편에 속하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기회가 왔어. 연구생 내신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입단대회 바로 전달에 입단대가 10월인가 11월이었는데 가을에 그 전에 내가 그러니까 연구생이 1조, 2조, 3조, 4조가 있는데 1조가 가장 높아요. 1조에서 이제 내신 1위를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슬럼프가 와가지고 뚝 떨어진 거예요. 2조로. 2조로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구생 1조에 12명이 있으면 하위 2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2조로 뚝 떨어지더니 갑자기 그 다음 달에 또 두는데 3조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가 2조 떨어지고 3조까지 떨어졌어요. 3조까지.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뭐가 씌였던 건지 아니면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안 되나 이제 싶었지. 그냥 조금만 버텼으면은 내신 1위로 프로기사 골인 하는 거였는데 그 완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완전. 좌절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바둑 안 하겠다 엄마한테.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 바둑 못하겠고 나 이제 축구할래. 그때 이제 좀 축구를 좋아했는데 나 이제 축구로 나갈 거야. 그래서 엄마가 진짜 그랬어요. 나 그때 당시에 반삭했었죠. 반삭해가지고 내가 프로기사에 승부를 걸겠다 해서 막 반삭까지 하고 내가 했는데 안 되니까 엄마한테 막 나 축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또 저희 엄마는 막 안 돼 약간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리고 사범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자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녁 자리를. 그래서 엄마 말은 계속 안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모님들이 막 저를 설득을 막 하셔요. 네가 이제까지 해온 게 있고 조금만 더 하면은 된다. 축구는 네가 뭐 지금 해봐서 되겠냐.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잖아. 맞아가지고 또 이제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다시 이제 도장을 다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가출도 했었어요. 가출. 너무 이제 다 모든 게 싫어. 인생의 모든 게 다 너무 싫어.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가출도 했었는데 매니저님 뭐 하세요? 정신 차리시고요. 그래 매니저님 채팅 싫어요? 나도 그 당시 다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주로 가출도 했어요. 이제 한 2박 3일 정도 가출을 했는데 아무튼 그 친구한테 잡혀가지고 엄마한테 잡혀가지고 집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막 진짜 파란만장했는데 결국에 다시 바둑도장으로 돌아가서 바둑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가을에 내신은 이미 물 건너갔지. 3조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미 프로기사 1등하기 힘들었고 가을에 입단대회에서 결국에는 7전 전승을 해서 입단을 해요. 제가 입단을 해요. 그때 만약에 안 됐으면은 이 연구생 1등 내신도 안 됐겠고 그럼 나는 고3이 되는 거였죠. 고3이. 그러면은 일단 나이가 거의 마지막 해라고 봐야 돼요. 고3이면은 20살 되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뭐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리고 마지막 해 너무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이제 고2 때 그때 당시에 입단대회 하는데 엄마가 그 한국기원에 제가 이제 뭐 4층에서 두고 있었으면은 제가 5층에서 뒀구나. 5층에서 두고 있었으면 엄마가 4층에서 계속 기도를 하셨어. 계속 기도를. 그리고 제가 그 입단대회 때 계속 나를 바래다 주고 데리고 오시고 그 당시에 동기가 박소연 프로였죠. 박소연 프로. 그 제 전에 같은 도장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그렇게 해서 프로가 됐죠. 그러니까 프로가 되기에도 상당히 많은 나름 고비가 있었고 스토리가 있었어요.